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대정신의 아이콘 비바 베르디입니다. 베르디라고 하니 음악가이죠. 음악 거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에즈 운하를 1869년에 개통했거든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지중해의 창이 뚫렸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집트 국왕인 이스마일 파샤가 이 베르디에게 청합니다. 오페라 거장이니까요. 기념해서 오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거절해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던 그 국왕 이스마일 파샤가 당시에 마리에트라는 프랑스인이면서도 카이로 박물관을 창설을 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 이집트 왕국의 멤피스 신전을 유적 탐사를 하던 중에 남녀 두개골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거리가 참 탐구하기에 좋겠다 하는 메모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러니 이걸 보여주면서 만약에 베르디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고려해봐 달라고 준 것이 그게 멤피스의 신전이라는 그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산문시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든 베르디가 이거 이야기가 되겠다 하고 탄생한 것이 오페라 아이다거든요. 근데 아이다는 그야말로 사랑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세 사람의 사랑 얘기예요. 암네리스, 아이다, 그리고 레다메스라는 당시에 이집트 청년 장군이 있고 미리 약혼녀인 암네리스가 있고 아이다는 에티오피아의 공주예요. 그런 관계를 이 스펙타클한 오페라에 입힌 거죠. 이것이 지금도 베르디를 오페라 거장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다는 최고의 오페라이면서 그 로얄티를 이탈리아는 늘 받고 있겠죠. 자, 제가 아이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아이다가 바로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이다 라는 시선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세페 베르디는 이탈리아인으로서는 어떠한 역할 그리고 어떠한 상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 아이다가 그 이후에 제작이 됐다면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는 것으로 아이다를 창립했다라고들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시 만든 아이다가 1871년에 미리 그 계약금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 아주 제대로 만들어서 공연 일자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1871년 1월에 예정된 날에 공연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당시에 프로이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에 모든 길이 막혀서 프랑스에서 무대 의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건 1년이 지난 그 해의 크리스마스에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연한 극장이 카이로 오페라 극장이니까 이 일로 이집트는 문화의 성장이 세계의 시선을 받는, 그러나 지중해 창이 뚫리는 일에 복합적으로 이집트의 인상을 굉장히 수준 높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다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 베르디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탈리아 통일이라고 하면 로마에 가면 대리 속으로 만든 굉장히 예쁜 흰색 집이 있어요. 그걸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에 있는 이유는 당시에 이탈리아는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토막토막 갈기 운영이 됐어요. 수도 없이 많은 왕국이, 크게 보면 롬바르디아 지역이 있고 리구니아 지역이 있고 베네토 지역이 있고 저 아래 시칠리아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식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받고 오스트리아 지배받고 저 시칠리아 쪽은 스페인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으니 통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북이탈리아 쪽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밀라노입니다. 그 밀라노를 중심으로 베르디가 태어난 곳인 부색토 지역, 그리고 주변부 팔마 지역 이런 곳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 통일된 이탈리아의 국왕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예요. 근데 이 왕은 이탈리아 통일을 하는 것에 구심점이 되고, 베르디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비바 베르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대 정신과 관련이 있냐면, 이탈리아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탈리아를 통일이란 것으로 세계 역사 속에 그 전체 국가를 정립하는 것에 세계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은 단순하게 통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리솔즈멘토라고 해서 이 땅이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밀라노 지역에 통일운동을 하는, 소위 당시의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식민 지배를 거부하니까 반란이잖아요. 1848년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반란을 통해서 5일 동안 이탈리아가 통일이 됩니다. 부분 통일이지만. 그런데 이 기치를 세워서 이탈리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할 텐데, 바로 오스트리아의 이 장군이 진압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라데츠키 장군이에요. 그런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이 라데츠키 장군의 진압을 굉장히 칭송을 해서 작곡한 곡이 라데츠키 행진곡이에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로 봐서는 이 라데츠키 행진곡이 굉장한 영광된 음악입니다. 그래서 비엔에서는요, 매해마다 1월 1일에 세계 90여 개국이 생중계를 실제 보고 그 로열티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년음악회에 굴지의 지휘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을 보고 지휘하죠. 근데 휘날레에 객석을 보고 지휘를 하면서 한편 축제처럼 즐겨요. 그때 반드시 연주하는 곡이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로 봐서는 이 라데츠키 장군을 앞세워서 밀라노의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짓밟았던 것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탈리아 전역에서 라데츠키 행진곡은 금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 문화가 하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이 흑백 사진에서 나무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밀라노 시민입니다. 이렇게 베르디가 서거한 때가 1901년인데 이때 이 장례식의 운구 행렬을 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밀라노 시민 전체가 당시 5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30만이었어요. 그만큼 이탈리아의 베르디가 음악이라는 입장으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불을 지피고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인들은 지금도 10여 명이 모여도 평민이고 시장통이고 아니면 동네 이웃이든 간에 모이면요,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근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오페라에 들어가는 합창곡이잖아요. 근데 그 오페라가 바로 나부코입니다.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을 할 때 이탈리아의 민중 의식을 생각했었던 거죠. 이 초연이 1842년에 되기 때문에 이게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가 되면서 이탈리아인들은 열광을 합니다. 이유가 그게 기원전 6세기에 신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운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이 사람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옵니다. 와서 그 사막 지역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공원 같은 무지 아름다운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 도시를 만든 역할이 그 노동력이 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해가 지고 나면 내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이탈리아에 속박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의식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베르디가 작곡한 이 곡에 자신의 정서들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르디가 갖고 있는 이탈리아 민중들에게 한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베르디가 우리가 타이틀에서 비바 베르디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당시에 밀라노 도시 거리를 다니면 사람이 만나면 비바 베르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당시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등의 식민 지배국가는 뭐 저희들의 음악가를 칭송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것은 통일운동을 하기 위한 정치 구호이고 또한 민중 구호인 거예요. 그래서 비바 베르디라고 하면 이들은 그것에서 나라를 통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뜻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로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향한 그들의 열망이 그 비밀스러운 민중 구호에 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베르디가 태어났던 부세토라는 생가 주변에는 베르디의 탄생일 또는 베르디를 기념하는 어떠한 행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세토는 사실 7,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팔마니, 밀라노니 하는 전체가 베르디에 대한 삶을 송두리째 그들이 흡수하고 있는 것은 식당을 가서 그 식당에는 전부 28개나 되는 오페라 거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악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내 나라의 위대한 거장, 이 음악인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르디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그리고 지금도 세계인들이,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이 음악가를 말하면서 행복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것은 까사 베르디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베르디의 집이죠.
안식의 집 또는 음악가들의 요양원 이렇게 칭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밀라노 주변에 실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베르디는 고전 음악가로서는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곳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이면서 또 음악가이면서 65세 이상인 어떠한 분이시든 희망자가 들어오면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전체가 무료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곳에서 아직도 앙상블로 연주를 하고 또 레슨도 하고 그들이 독창회도 하고 또 그들이 취미생활도 하는 그런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공간을 베르디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거죠. 그러면 베르디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그 밀라노의 30만 운구 행렬이 쫓아갔던 그 길의 마지막이 바로 카사 베르디 이곳입니다. 이곳에 베르디와 그의 부인 스트레포니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카사 베르디라는 곳 그리고 베르디의 삶 전체를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이탈리아인으로서는 이런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어느 지역은 스페인어 쓰고 어느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고 어느 지역은 오스트리아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라틴어도 씁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들의 언어를 쓰니까 통일은 했는데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베르디의 오페라는 바로 한 가지 언어로 그 이탈리아 전체의 사람을 소통하게 하는 그 음악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 언어의 통일을 하는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주세페 베르디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은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에 녹여서 이탈리아인들이 통일을 향해 갈 때 절대 불을 끄지 않도록 만든 발화점이 되었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탈리아가 베르디 오페라 그리고 거장 베르디를 통해서 지금도 통일 정신을 이어가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베르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